안녕하세요. 니코미 영어 심화과정입니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종종 헷갈리시는 really, sure를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이 두 단어는 정말 헷갈릴 이유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영어를 완전 초짜이신 분들은 뭐 이 단어 자체를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 의사소통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어떨 땐 really 써야 되고 어떨 땐 sure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게 바로 번역을 네,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거, 번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초급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의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이제 번역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하튼 다시 정말 진짜라는 번역을 하는 도중에 really, sure 이라는 두 단어, 물론 가끔 영어에도 뭐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이 두 글자가 정말 진짜의 뜻으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버리면서 우리 글자로 이게 같은 글자인 것처럼 그렇게 내 멋대로 글자를 이렇게 오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많은 경우에 학생분들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영어를 우리말로 이제 문장을 써놓죠. 그런 다음에 이걸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어민 수업을 들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원어민 수업이 더 좋다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말을 쓰지 않으니까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한인 강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편의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로 써드려야 좀 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혹은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실력이 올라갈수록 좋지 않은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덜 된다. 점점 더 덜 된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외국어를 공부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모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점점 더 줄여 나가셔야 된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글자를 보면요. 자동으로 그게 우리말이 아니면 내가 근데 그걸 배우고 있는 언어면 번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매체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거, 만화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영어 자막, 그러니까 우리말 자막이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영어 자막이 없다 그러면 너무 보기 어려우니까 또 수준도 중요하죠. 자막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고 무슨 소리인지 너무 정신이 없는 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 자막이 이렇게 자막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자막이 있으면 더 거의 다 알 수 있겠다 싶은 정도의 수준의 드라마나 영화를 고르셔서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대충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막 울고불고 하면서 때리고 막 머리 뜯고 싸우고 그러는데 참 행복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가 굳이 막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안 하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드라마나 영화를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드라마나 영화를 다 보고 거기 나오는 이제 그 subtitles라고 하잖아요. 자막을 따로 공부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 한 편을 다 공부하려면 너무 힘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걸 보시라는 거예요. 뭐 2시간짜리 영화를 어떻게 다 공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영어를 한 편을 다 공부하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그거를 할 정도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은 한 문장만 공부하셔도 돼요. 여하튼 이때도 절대 번역은 안 돼요. 영어 문장을 공부하시고는 기껏 공부하시고는 뭐 너가 그래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니? 이러면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계시면 그게 무슨 영어 공부예요? 번역 공부지. 그쵸? 자, 그래서 장면으로 문장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해보세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번역은요, 모국어하고 외국어를 저같이 혹은 여러분들처럼 일반 원어민 수준보다 잘하는 모국어도 일반 사람보다 잘하고요. 외국어도 일반 다른 그 나라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해보죠. 근데 제가 번역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보죠. 번역이나 통역. 그러면 우리말도 일반 사람들보다 잘해야 되고요. 제가 번역이나 통역을 하는 그 언어, 영어도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잘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돼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회화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번역을 하실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화를 배우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앵무새. 네. 앵무새예요. 오직
카피만 하는 거예요. 창작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셨죠? 네. 창작은요, 카피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저절로 생길 수 있는 능력이지, 기본적인 카피가 없는 상태에서 창작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파티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우리말로만 한번 보죠. 나 내일 파티 안 갈래? 정말? 왜? 아유, 파티 가는 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다.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럴까요? 그랬더니 B가 정말 안 가고 싶어? 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 문장을 제가 이제, 자, 이걸 어떻게 영작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수업을 하시거든요. 근데 중급 정도가 되시면 이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차라리 아예 답을 영어로 드려요. 영어로 드리고 그 문장을 차근차근 그냥 연습하면 돼요. 제가 상황만 설명하고. 자, 왜? 여러분들은 우선 한글을 보셨고, 한글로 써 있는 걸 보면, 한글을 보셨고, 이걸 이제 영어로 옮기는 작업. 그럼 뇌가 어떻게 돼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 제가 답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I'm not going to the party tomorrow. Really? Why? I'm not sure if that's a good idea.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go?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뭔 내용인가 하실 수 있지만 자, 지금 이 문장 보시고도 I'm not going. 나는 안 가는 중이다. 파티에 뭐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번역 하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설명은 어차피 강사가 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을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신경을 쓰시라고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럼 이런 장면을 처음부터 이렇게 문장이 아니라 영어 자막은 나오면서 영화로 보면 어떨까요? 그럼 문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의 행동도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동작도 나오고 이러니까 맥락 이해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not going 뭐 이런 단어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안 간다는 뜻이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을 번역하는 행동을 안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하고 그 번역, 그 서브타이틀스 있죠? 그 자막하고를 매칭하려고, 저럴 때 요런 말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파티에 가지 않을래? 라는 문장을, 왜 I will not go, 혹은 I won't go 라고 쓰지 않았지? 아마 아까 제가 한글 문장만 보여드렸을 때는 I won't go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꽤 되실걸요? 근데 I'm not going 이라고 써야 한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왜 will을 안 썼을까? 라는 의문을 갖지를 않으세요. 이건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 입만 벌리고 있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는 차근차근 잘 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은 발전이 없어요. 스스로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well하고 be going to 차이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차이거든요. 이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 아니면 문법적 혹은 의미상으로 차이가 있나?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제대로 하려면. 근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차이가. 근데 물론 수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회화를 잘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영어를 잘할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때는 will 이런 걸 쓰고 좋은지 be doing을 쓰는 것이 좋은지 수업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는데요. 실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매체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수업을 아무리 들어봤자 설명을 듣는다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언어는요. 원래 생활에서 배우는 거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말을 교실에서 배우셨어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배우는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교실 환경이 실생활에 가까울수록 이상적인 거죠. 근데 교실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막 우리말 쓰듯이 영어를 쓰는 그런 환경이 안 되잖아요. 교실이.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매체를 보는 게 가장 best. 아셨죠? 그러니까 수업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정말 많이 늘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틈틈이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세요. 보시면서 의문을 또 가져보세요.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저기선 저렇게 쓸까? 아셨죠? 자, 그러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진짜 더 심화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